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학습 목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 잘 살펴보았죠? 자, 먼저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와 신라 간의 이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냐? 먼저 백제가 지속적으로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성왕 이후에 계속해서 백제와 신라는 갈등 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특히 이 무왕 이후, 무왕과 의자왕식의 그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백제가 공격하면서 신라의 영토를 빼앗고 성을 빼앗습니다. 이 와중에 김춘추가 당나라로 가서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나라 황제이시여, 당태종이죠. 당태종한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연개소문이 우리 말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왔습니다. 대국에 왔습니다. 자, 당태종이 구구절절 그 말을 들어보는데, 얘네들 어떻게 잘만 이용하면은 저 외조한테 고구려도 칠 수 있을 것 같고, 한반도도 우리가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당시 김춘추가 어떤 요구를 하냐? 자, 백제를 공격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우리가 같이 고구려를 쳐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와중에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 대동강이 여기입니다. 대동강은 여기입니다. 평양. 여기 있어요. 자, 이 대동강 위쪽에 땅 당나라가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대동강 이쪽에 땅 대부분 어느 나라 땅입니까? 그렇죠, 고구려 땅입니다. 고구려 땅을 당나라가 못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당나라의 제도 문물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나라가 쓰고 있는 무슨 뭐 관제라든가 혹은 뭐 의복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이런 거 다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당나라의 신하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당태종이 수용을 하게 되고 나당 동맹이 체결됩니다. 648년입니다. 나당 동맹. 648년 나당 동맹이 체결된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바로 공격을 하지 못해요. 왜냐? 자, 당시 당나라 당태종이 이 고구려를 계속 공격해요.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 화병이 난 건지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즉위한 왕이 당고종입니다. 네. 자, 당고종 초기에는 그렇게 별로 아빠가 뭐 저기 해놓은 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 뭐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대국인데 너네들 약속 뭐 하나쯤은 지켜줄 수 있겠지 이러면서 당고종 즉위 후에 협공이 주춤거렸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신라의 김춘추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백제와의 전쟁을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와중에 백제는 의자왕이 실정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해석이 분분해요. 왜 그러냐면은 의자왕이 실정 정말 잘못을 한 건지 혹은 의자왕이 왕권을 강화하려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립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과서라든가 이런 걸 보아서 한쪽 면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한 나라가 망하면은 그 망한 나라의 군주 혹은 왕 지도자가 좀 어둡게 그려지잖아요. 쟤가 잘못해서 망한 것 같다. 그런데 그거는 결국 역사는 이 기록하는 사람, 승리자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면만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의자왕이 실정을 했다고요. 어떤 실정을 했냐? 뭐 자신의 서자, 뭐 친족들을 좌평에 임명했다. 좌평에 임명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록에. 자, 근데 이거를 실정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게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것도 왕권 강화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저번에 그 담로제도도 보면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고 했어요. 예. 결국 우리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시도한 건데 이게 지배층의 불만을 이제 품게 된 거죠. 그 당시 귀족들한테. 야, 얘네들이 우리를 배제하고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래도 우리가 이 웅신사비 있을 때 많이 도와주는데 우리 이렇게 찬밥 신세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러다 싶어서 지배층이 분열합니다. 특히 그리고 이 백성들도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백제가 이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분열하는 와중에 신라가 이제 이 기회를 틈타서 신라와 당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교과서 중간 위에서 8번째 줄 보면은 자, 이 기회를 틈타서 이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대와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와 함께 백제 정벌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나당 연합군이 나당 동맹군이 백제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와중에 백제는 다급하게 한 사람을 파견합니다. 누구냐? 계백이죠. 계백 장군을 파견해요. 자, 계백 장군에게 군사도 많이 못 줘요. 예, 나라가 조금 거덜나기 시작해갖고 결사대 5천을 줍니다. 5천. 이 당시 신라군이 5만 명인데, 자, 10배에 달하는 숫자를 상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결사들에서 죽음을 각오한 부대라고. 그러니까 뭐, 그 결사대 5천 갖고 어떻게 잘 막아내요. 예. 뭐, 그럼 우리 그 보면은 게임하다 보면 그 몹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뭐 혼자 날라다니면서 뭐 더블킬, 트리플킬, 쿼드라킬 뭐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결사대 항전을 통해서 이 황산벌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자, 백제가 그 계백 장군이 거의 뭐 다 잡은 승기였어요. 승기였는데 누가 나타나냐? 관창이라는 애가 나타나요. 이 화랑 어린애예요. 여러분 또래만 할 거예요. 이 관창이 계백한테 가서 야, 우리의 그 매운맛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어린애죠. 죽어요. 죽어서 이거 돌아왔는데, 자, 이게 신라 군사들한테 뭔가 각인이 되나봐요. 김유신을 비롯해서 야, 이 어린애도 이 전쟁터에 나가서 저렇게 열심히 싸는데 우리 이 숫자 너무 많이 되는데 우리 이거 못 이기냐. 그래서 백제 결사대 5천을 파괴합니다. 예. 그래서 신라가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바로 백제 수도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자, 당시 이 당나라는 어디서 들어오냐? 88페이지 지도 보면은 88페이지 지도보다는 어디로 보는 게 나을까요? 여기 안 나왔네요. 이걸로 볼게요. 자, 당나라는 이제 당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강타고 들어오고, 신라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예. 그래서 강으로 뭐 바다로 이렇게 들어오는 당나라 군대와 육로로 가는 신라 군대. 이 상황에서 이 사비성이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백제 사비성이 공격했는데, 자, 의자왕은 이 사비성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냐? 웅진으로 갔어요. 웅진. 사비성에는 자기 아들내미를 세워놓고 나는 웅진으로 가서 피신해 있겠다 이렇게 했어요. 허나 수도가 함락돼 버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의장이 항복을 하면서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660년에 멸망해요. 자, 이렇게 백제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자, 백제 멸망 후에 각지에서 다시 백제를 일으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88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면은 백제 멸망 후에 각지에서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복신과 도침이 주류성에서 일어나게 되고, 흑치상지라는 사람은 임존성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 있던 부여풍, 사람 이름이에요. 부여풍이라는 그 왕자를 데려와서 왕으로 추대합니다. 백제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부흥운동이 얼마 못 갑니다. 자, 왜 그냐? 지배층이 또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는 이 의견이 안 맞으면은 너 왜 내 의견 안 들어? 그래서 얘가 얘를 야 너 죽고, 얘가 얘를 야 너 죽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도침이라든가 처음에 도침과 복심 갈등 이렇게 했다가 도침 죽고, 복심과 부여풍 갈등 일으킨데 복심이 부여풍을 죽이려 하는 거를 얘가 눈치 까요. 눈치 까서 얘를 죽여버려요. 네, 이러면서 지배층이 분열을 합니다. 자, 이 와중에 이 일본 외가 백제를 도와주러 옵니다. 군대를 많이 파견해요. 자,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급박해요. 한반도가. 한반도 내부의 상황을 보니까는 백제가 없어졌어. 야, 씨, 이러다가 우리 일본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제 부흥군한테 군대를 파견해 줍니다. 그러면서 백강, 아까도 말했지만은 백강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금강이 백강이에요. 금강이. 네, 금강이 백강이에요. 자, 그 금강 입구에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교과서 88페이지 보면 나왔어요. 88페이지 그 백제 외 지원 보면은 그 주류성 한산 근처 그 흐르는 강이 원래 금강인데 백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역사부터 31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보면 백강 전투가 나와 있죠. 그 백강 전투에서 야당 부대과 백제 구운군과 외 연합군이 싸우는데 결국은 백제 외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운동을 실패하면서 백제의 이런 부활 움직임은 결국 사그라들게 됩니다. 자, 이어서 89페이지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멸망과 부흥운동인데요. 자,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고구려 당나라 간의 지속된 갈등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고수 전쟁, 고당 전쟁, 이후 연개소문 정권의 이런 저항이 계속 이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저항 속에서 연개소문이 아주 뭐 전쟁, 싸움을 잘 나가요. 이 연개소문 정권이 저항을 꾸준히 시행함으로 인해서 쉽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연개소문이 죽어버려요.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들한테 정권을 나눠줍니다. 아들이 누구냐면은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 이렇게인데, 자, 근데 이 아들들 사이에서 뭐가 있느냐? 이 아빠가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아니라 나눠주단 말이에요. 네. 처음엔 몰아줬어요. 네. 줬는데, 자, 첫째 아들한테 몰아줬죠. 근데 이 두 놈이 형을, 야이씨, 형 뭔데? 형 우리의 몫을 내놔라. 이러면서 형이 어디 나가 있는 사이에 쿠데타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아들들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이 고구려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일종의 그 지배층이 분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남생, 이 자료를 빼앗긴 연남생이 국내성으로 갑니다. 국내성, 고구려의 옛 수도로 가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야,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저기 동생도 못 믿겠다. 차라리 당나라를 믿겠다. 나라 팔아먹는 짓거리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로 가서 고구려 정벌을 요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삼촌도 있어요. 연종토라는 삼촌이 이 사람을 신라로 포함해요. 신라. 자, 콩가루 집안이에요. 형은 당나라고 삼촌은 신라로 가고. 자, 그래서 당나라랑 신라가 이제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당나라만 군대를 갔다가 이제 신라가 협공한 상태였는데, 이 전쟁에서는 신라가 큰 도움 주지 못합니다. 거의 그냥 당나라와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동 방어선이 붕괴가 되면서 평양전이 함락되고요. 고구려의 마지막 왕, 이 보장왕이 한국 승리하면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교과서 89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요. 연개소문이 사망하면서 아들 사이에 이 다툼, 그리고 연남생 아우들한테 권력을 뺏기자 국내성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당나라에 투항하게 됩니다. 자, 1년간의 전쟁 통해서 보장왕이 당군의 포로가 되고 결국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구려 멸망 과정 한번 볼까요? 교과 31페이지에 나와 있죠. 31페이지 지도 보면은 어떻게 1차 공격, 2차 공격 이런 게 나왔고, 신라군의 이동, 고구려군의 이동 이렇게 나와 있죠. 이후에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예. 마지막 문단 89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면은 이 건모잠은 한성, 서울이 아니에요. 황해도 재령이라는데, 재령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고구려도 수도가 좀 여러 개를 두었어요. 여러 개를 두었어요. 그래서 뭐 국내성도 수도의 평양성이 원래 수도지만은 국내성도 옛 수도의 그런 기능이 조금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 한성이라 해서 이 황해도 재령에 있는 요 지역도 일종의 하나의 이런 큰 대도시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부흥운동 이렇게 해서, 자, 안승, 이 보장왕의 뭐 아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안승을 새로운 왕으로 축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안시성이라든가 오골성에는 고연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름에서 보듯이 이 왕족이죠, 왕족 고씨. 자, 이렇게 부흥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근데 이 당시 부흥운동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신라와 당나라 간에 갈등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라는 자, 아이씨, 당나라가 자꾸 우리의 그 초기에 합의했던 사항을 자꾸 어기려고 하네. 안 되겠어. 얘들을 좀 어떻게 소멸시켜야겠는데 하면서 누구를 지원하냐? 안승을 지원해줘요. 이거 뜬금없어요. 예. 아니 왼수인데, 왼수는 아니죠. 예. 그리고 신라랑 당나라 군대가 멸망시킨 나라의 그 왕족에게 도움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한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자, 당시 이 신라는 그 백제 땅 있죠. 자신들이 이 공격에서 멸망시킨 백제 땅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당나라 때문에. 근데 이 당나라의 세력을 소멸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백제 자녀 세력들도 소멸시키고 싶어요. 자, 그래서 누굴 끌어들이냐? 바로 안승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뭘 세우게 해주냐? 오독국을 공격합니다. 어디냐? 금마저라는 거예요. 자, 금마저는 여기 익산이거든요. 익산이 어디 있냐면 여기가 익산이에요. 전라북도 익산이에요. 여기가. 자, 여기 어디 나라 땅이에요 원래? 여기 백제 땅이에요. 백제 땅. 네. 이게 백제 땅인데 백제 세력도 있고 여기 당 세력도 있고 하는 와중에 이 고구려 평양에 있던 이 왕국 이까지 끌고 내려와갖고 도덕국이라는 나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줘요. 지원해줘서 당나라와의 대결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일종의 뭐 신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손안대고 풀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꾸준히 당과의 대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구려 부흥운동도 결국은 지배층의 분열로 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안승이 금모장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뭐 결국 이것도 그거예요.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 중심이 될 만한 인물이 있었는데 안승을 구심점으로 세우려 했는데 이 안승이 나중에 보니까 신라의 허섭이가 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고 그 건모자 입장에서 뭔가 좀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둘이 다투고 있다가 안승이 건모장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부흥운동은 끝이 나게 되고요. 자, 일부는 신라의 흡수가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보독국의 이런 고구려 사람들은 신라의 지배층이 흡수돼요. 특히나 안승은 이 신라의 왕족으로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안승은. 자, 그리고 만주 지역. 자, 이 지금 만주 지역의 성들에서 이렇게 고구려 이제 영토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부흥운동이 실패하게 되니까 고구려 유민이 대량으로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유민들이 주로 당나라에 가거나 혹은 뭐 계속 만주에 살기도 한데 나중에 언제 다시 흡수가 됐냐? 발해가 세워지면서 다시 고구려 유민들이 흡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9페이지 신라 속의 고구려 보독국 더 알아보기 있죠. 한번 볼까요? 자,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안승이 신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옛 백제 땅에 자리를 잡게 돼서 고구려 유민들이 금마제 새로운 고구려를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무왕은 674년에 안승을 보독국 왕으로 책봉하고 신라 왕실의 여성과 혼인시켜서 유대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한동안 이제 고구려의 그런 정치 체제를 유지했지만 나중에 이 보독국 폐지를 해버립니다. 안승이 신라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고구려를 그대로 좀 놔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반란도 일으켜요. 하지만 이거 다 신라가 진압해버립니다. 보독국은 해체되고 신라의 새로운 지방 행정구역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나당 전쟁과 신라의 삼국통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0페이지고요. 역사부도 여전히 32페이지고 그 밑에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당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보면은 이제 당은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에 그 땅에 웅진 도독국 그리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는 평양의 안동 도호부 그리고 한반도와 만주 지배를 전체적으로 관할하려는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신라는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도호부와 도덕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오른쪽 가운데 조그마한 글씨인데, 자, 당이 정복지에 세운 공사 통치 기구들이라고 해요. 상위 기관이 도호부이고 하위 기관이 도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고구려 지역에 도호부를 설치해서 그 밑에 백제와 신라를 다스리려고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당나라가 한반도에 지배를 하기 위한 야욕을 펼치게 됩니다. 이 한사군이 소멸된 이후에 한반도에 중국 세력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한반도에 중국 세력이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백제는 웅진도독부. 백제의 옛 수도 이름인 웅진을 따서 웅진도독부. 고구려는 안동도호부. 그리고 신라는 계림 도독부라는 걸 설치해요. 여기 신라 왕이 경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쟤들이 왜 저럴까? 분명히 우리 약속했는데 어떤 약속을 했죠? 그렇죠. 그 대동강 이북지역만 주겠다고 했어요. 이남은 우리가 받겠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북지역인 고구려 땅을 비롯해서 백제, 신라, 특히나 신라는 있는 나라예요. 있는 나라인데 신라 왕을 야 너 계림 도독부 너 도독주 네가 되고 우리 당나라 말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신라 이제 문무왕 입장에서 뭔 개소리야? 이러겠죠. 자, 당나라가 약속을 파기했어요. 어떤 약속이었냐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대동강 이북지역만 차지하겠다. 그러자 신라가 이제 크게 반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문무왕이 어떻게 하느냐? 이 문무왕이 고구려 부운동과 연계를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디를 지원해주죠? 오독국의 안승을 지원해줍니다. 674년에 이 안승을 오독국 왕으로 책봉하면서 금마저에서 이 당나라 세력을 좀 몰아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독국은 당나라와 열심히 싸워줍니다. 자, 이 와중에 당나라에서는 내부적으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바로 티베트 토번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해서 이 당나라가 갖고 있던 당시 비단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당나라는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도시예요. 즉 그 해외에 그 교류가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해외 여러 나라가. 그런데 이 교류하는 길 중에 하나가 이거 바로 비단길인데 그 비단길을 토번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장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당나라 입장에서는 아이씨 이거 신라를 쳐야 되냐 토번을 쳐야 되냐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결국 당나라가 두 군데 이렇게 신경 쓰기에 조금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토번 쪽에 약간 좀 신경을 쓰는 와중에 신라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 자, 매소성, 기벌포 위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90페이지를 봐도 되고 역사보도 31페이지를 봐도 됩니다. 자, 90페이지 자 보면은 매소성은 그 경기도 그 한가 그쪽 맨 위에 있죠. 한산주 위에 있어요. 보면은 매소성에서 이 당나라 군대를 싸워서 신라군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벌포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금강 앞에 있는 그 포구예요. 포구 기벌포. 그 포구에서 당나라의 수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신라는 그토록 원하던 삼국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상대통일을 완성하게 돼요. 안동도부는 요동으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한반도 내에서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게 되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660년에는 백제가 사라지고 668년에는 고구려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선생님 668년 고구려가 없어졌으니까 이때가 삼국통일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운동이 일어났겠죠? 그렇죠.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요. 제대로 된 통일이 안 됐어요. 그리고 누가 있었죠? 당나라가 있었어요. 당나라. 이 당나라가 계속 그 한반도 안에 있어요. 한반도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당을 몰아내는 시점이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676년이에요. 그러니까
668년에서 676년 근 10년 동안 이 신라는 분명히 우리가 이겼는데 뭐 우리 땅처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예. 얘를 몰아내는 매소성 기벌포 전투 이유가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 시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삼국통일의 의의와 한계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9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통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한계점도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의의예요. 한계점이 이제 한계고요. 한계. 부정적 평가가 한계예요. 자, 긍정적 평가로는 뭐가 있냐? 바로 먼저 첫 번째, 삼국 문화가 본격적으로 융합됐다 보시면 됩니다. 삼국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융합. 고백신의 문화가 합쳐진 건데요. 이러한 문화가 합쳐지면서 이것이 곧 오늘날의 우리 민족 문화의 그런 토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문화 따로 있고 백제 문화 따르고 신라 문화가 따로 있었는데 이게 신라가 통일됨으로 인해서 신라가 이걸 다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해서 이제 그 신라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뭐 고려도 이어지고 조선으로도 이어지는 이러한 우리 민족의 이런 뿌리가 완성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의 이런 뿌리가 모여서 큰 줄기가 되죠. 이렇듯 큰 줄기가 이제 하나 만들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반도에 재분열이 일어나도 이런 그 통일의 당위성이 제공됐다 보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자, 나중에 신라가 한번 또 분열이 됩니다. 통일 신라가 어떻게 분열되냐면은 후 고구려, 후 백제, 그리고 신라, 후 삼국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후 삼국을 이루면서 이 후 삼국 시기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 삼국 시대는 길이만 해도 한 7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이 후 삼국 시대는 36년밖에 안 갑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다시 통일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신라가 통일 이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민족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반도가 나중에 다시 재분열돼도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통일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언젠간 다시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적용됩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유효하죠. 자, 지금 우리도 지금 분열되죠. 남북으로 남북 이렇게 분열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라의 통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통일에 대한 의미도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교과서에 안 나왔지만 따로 또 정리할 게 또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한반도에 중국 세력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 무대가 보존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나라가 또 들어올 뻔 했잖아요. 신라가 당의 식민지라기보다는 우리가 중국의 일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신라가 잘 막아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한국말 쓰고 중국과는 다른 말을 쓰고 다른 문자를 쓰고 있잖아요. 이렇듯 신라의 이러한 나당 전쟁을 통한 승리가 우리의 역사 무대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도래되었다. 평화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봤겠지만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4, 5, 6세기 계속 치열하게 다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7세기 들어와서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우리는 이제 평화의 시대다. 발전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나 이렇게 있지만은 한계도 있습니다. 한계 볼까요? 한계는 다른 색깔로 할게요. 자, 외세, 당을 의지한 통일. 자, 결국 시저나 주나 신라가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당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라 혼자서는 절대 통일을 못했을 거예요. 앞서 의정한테 틀리다가 당한테 도움받아서 백제가 멸망한 거고, 고구려도 신라 김추조 이거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놓고 막 이랬는데 신라 까짓 거 한 번에 지려 밟을 수 있던 애들인데 뭐 무서웠겠어요. 당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가 멸망할 수 있었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이런 통일이 조금은 저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외세에 의한 통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삼국의 영토가 축소되었어요. 자, 이 무슨 소리냐? 고구려 영토가 일부만 편입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김춘추가 당대전한테 가서 어디만 얻겠다 했어요? 대동강 이남만 먹겠다 했어요. 이 부분 당나라가 가져가시오 이렇게 했어요. 결국 이거에는 우리 민족의 활동 군대가 축소되었다. 그 드넓은 만주 벌판 그리고 그 고구려 땅들을 결국은 신라가 다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가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자, 이 활동 무대는 언제 다시 회복되느냐? 바로 그러나 이 발해가 고구려 멸망한 지 딱 30년 뒤인 698년에 등장하기 때문에 발해 등장으로 다시 민족 부대가 확대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발해도 결국 멸망이겠죠. 그 발해 멸망 이후에 우리가 만주 혹은 그 요동 이런 지역을 다시 밟아온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공민왕 때 잠깐 있어보고 이렇듯 신라의 그 삼국 통일에 의한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교과서도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91페이지. 자, 그리고 스스로 확인학습 꼭 푸시기 바랍니다. 푸시고요. 끝나고 나서 형성평가도 꼭 푸세요. 네. 그리고 언제나 얘기하지만 학습 종료 버튼 눌러야 기록이 잘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